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전문학원에서 고1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용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세원고 통합과학 내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원고등학교 통합과학 1학기 기말고사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중상급 정도 난이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난이도가 중상 이상 정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세원고의 특이사항 보면은 예년 기출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난이도의 시험이었다. 근데 계속해서 조금은 타 학교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되었다. 1학기 시험인데 1학기에 물리 파트 대신에 2학기 때 나오는 화학 파트가 1학기 기말고사 범위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특이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객관식 20문항과 논술형 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모의고사 연계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었고 난이도가 조금 높게 출제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객관식 배점은 3.6에서 4.6점 정도로 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기 때문에 갭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논술형 배점이 생각보다 좀 적었다. 작은 문제가 딸려 있지만 조금 적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꼼꼼하게 풀지 못하거나 또는 객관식 문제에서 좀 쉬운 문제에 대한 실수가 나왔을 때는 등급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였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원고등학교 시험 문제 중에서 조금 특이한 내용, 대표 문항들을 조금 분석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 문항수 23문항 중에서 객관식 20문항, 논술형 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이 중에서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 그러니까 세원고 기출문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상 정도 난이도 문제가 3문제 정도, 그리고 중급 난이도가 12문제, 그리고 하급 난이도라고 볼 수 있는 중하 정도 난이도가 8문제 정도가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간 정도 난이도도 다른 학교에서는 중상 정도 난이도만큼 높은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문제들을 하나씩 보면은 1번 문제는 그냥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를 보면은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산소의 이동에는 산화 환원반응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화학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들 전부 다 2학기 화학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2번 문제 산소의 이동에는 산화 환원 반응 파트에서 출제가 됐는데, 자, 구리의 산화 환원 반응, 기본적인 구리의 산화 반응, 산소와 결합했을 때 그리고 산소를 잃을 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질량 관계까지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 질량을 비교하면 뭐 W1, W2이다 선지 미은에서 질량 관계까지 물어보는 문제였다라는 것이 조금 특이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량 문제는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질량까지 물어봤다라는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4번, 5번은 산화 환원 반응에서 극히 기본적인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루던 문제, 학원에서 시험 대비하면서 늘 보여줬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자, 전체 금속 이온수를 주어주고 반응한 비원자수, 그래서 금속들이 반응을 했을 때, 자,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생성된 이온수라든가 감소된 이온수를 주어준 것이 아니라 전체 이온수 변화를 통해서 생성된 이온수랑 감소된 이온수의 관계를 알고 전하량이라든가 이온수 개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로서 조금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반응성이 큰지, 그리고 이온이 몇 개씩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뭐 전하의 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푸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7번,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평이하게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한 문제인데 산과 염기의 성질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9번하고 10번 문제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9번 문제랑 10번 문제 중합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10번 문제 보면은 뭐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혼합 용액이 있는데 10번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일단 온도와 농도가 같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화학 1 파트에서도 조금 어렵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같지 않은 상태에서 혼합점 부피, B를 통해서 A값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뭐 중합하는 과정에서 혼합 용액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 시험 문제 중에서는 10번 문제가 제일 까다롭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까다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정도가 조금 되어 있으면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세원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할 때 고등학교 2학년 내용도 조금 많이 다뤄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도 많이 다뤄주는 것이 성적이 잘 나오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은 10번, 11번, 12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문제, 중합하는 문제랑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 문제, 중합하는 문제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왔지만 지구과학 파트 문제에서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루던 문제, 기본적으로 다루던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세운거는 화학 파트를 1학기 기말에 내는 이유가 1학기 기말에 난이도를 조금 높이고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화학 파트의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17번 문제를 보면은 지구 시스템에서 각 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식도, 얘도 시험 대비할 때 자주 보던 문제였죠. 그래서 얘도 그냥 각 권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 상호작용에 얘가 어떻게 되는지만 기본적으로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배점이 높게 나와서 한번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봤던 문제였고요. 18번 문제 그냥 탄소순환 과정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자, 19번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판의 경계에 따른 지형 변화. 배점은 조금 낮게 나왔지만 판의 경계에 따른 지형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과 판의 경계가 어떤 경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경계 부분에서 어떤 지형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배점은 낮지만 얼마나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는 지진과 화산활동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논술형 1번, 2번, 3번 문제 세 문제가 있는데 논술형 3번은 그냥 암기 테스트 정도라고 보면 돼요. 얼마나 숙지가 잘 되어 있는지 보면 되고요. 자, 1번 문제 조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1번 문제 보니까 화학 문제네요. 1번, 2번 화학 문제입니다. 논술형 1번 문제 산화 환원 반응에서 출제된 문제고요. 각각의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판단해서 체크를 하면 되는데, 주관식 서술형 문제에서는 뭐 기체의 종류를 명시하고 해당 기체가 발생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시오. 중간 과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국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까지 이렇게 서술하는 방법까지 다 체킹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논술형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뭔가 답을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산과 염기랑 중화반응에서 뭔가 답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온도와 연관지어 쓰시오. 관련되는, 그리고 그 이유, 뭐 그렇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잘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논술형 2번 같은 문제는 묽은 질산과 수산화 칼슘 수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 비를 예측하여 쓰고 라고 나와있죠. 단위 부피당 수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 비 같은 경우에도 선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원고 화학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의 선행 과정 또는 고1 과정의 심화 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 분항들도 몇 문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세원고 같은 경우에는 화학 파트에서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가 높게 나타난 케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 시험 대비를 좀 더 착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어라.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냥 기본적인 통합과학 과정에서만 설명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 과정을 넘어서 고등학교 2학년 선행을 필요로 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하느냐를 좀 더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행 과정이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면은 와서 얘기를 해서 그 선행 과정, 심화 과정을 꼭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숙지해야 된다라는 거.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는데 심화, 선행을 할 수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숙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적인 개념이 숙지되었으면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형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눈으로 익히자. 자주 봐야지 쉽게 느껴질 수 있다. 눈으로 익히고 문제 푸는 방법, 해결 방법들을 익히자. 그리고 네 번째, 다양한 학교들의 기출문제, 난이도가 높은 기출문제 또는 좀 더 심화되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룸으로 해서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긴장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접근해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서 세원고등학교 학생들의 2학기 내신 대비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세원고등학교 통합과학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